평균적으로 10억 이상 단지들은 1억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고 뒷동 저층 매물은 2억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언덕이 있는 경우, 역과 먼 경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면 중구의 남산타운이라는 단지가 있어요. 버티고개역에서 나오다 보면 32평 같은 경우는 앞동에도 있고요. 뒷동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집을 사고 싶은데 매물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고 보니 올라온 아파트들 중에 저층만 한가득이고 600세대에도 매물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저층 사도 됩니다. 그런데 팔 때 정말 팔기가 어려워요. 이 저층이 팔리는 기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장단지의 로얄동이 로얄층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축단지의 로얄이 빠지고요. 그 이후에는 일반 구축의 예쁜 매물들이 빠지기 시작해요. 저층도 마찬가지로 대장단지의 저층이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기축, 구축으로 저층이 거래가 됩니다. 이때 저층이 활발히 거래되는 시기는 결국에 한창 상승장이에요. 상승장 초입에서도 거래가 안 되던 것들이 중반부 이후를 넘어가면서부터 거래가 잘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상승장일 때 저층이 그나마 거래가 되는 시기예요. 이런 사이클 때문에 저층은 팔기가 어렵다는 말이 생겨요. 이때 문제점이 뭐냐면 평생 거기서 거주하시려는 분들에게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2년, 3년 단위로 상급지로 가려는 분들은 그만큼 갈아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물을 팔고 갈아타게 하는 시기가 보통 하락기와 보합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6억 아파트가 30% 오를 때 1억 8천만 원이죠. 그럼 아파트가 7억 8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9억 아파트가 30% 오를 때는 2억 7천만 원이 올라요. 그러면 11억 7천만 원이 되어 있죠. 이때 가격 차이가 3억 9천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하락기에서는요. 6억 아파트가 30%가 빠지면 4억 2천만 원, 9억 아파트 30% 빠지면 6억 3천만 원입니다. 이때 가격 차이는 2억 1천만 원이에요. 결론적으로 더 좋은 아파트는 하락기 때 더 많이 빠집니다. 2억 1천만 원이면 그동안에 모은 돈과 상승분을 합쳐서 갈 수 있는 나름의 금액대가 되는데 상승기에는 그 차이가 더 커져서 금액을 얹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럴 때 과감하게 상급지 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매물이 안 팔려서예요. 지금은 남들이 사니까 그 아파트를 사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커진 상태이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으로 그 매물을 다시 보시길 추천을 드려요. 상승기에는 저층도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가격 대조를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층을 싸게 사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최근 25년 9월에 거래된 내역을 봤을 때 1층이 14억 7천에 거래가 됐고 3층은 14억 9,500, 15층, 중층 이상이 15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 같은 경우는 저층이 15억 2천만 원이에요. 이러면 싸게 사는 게 아니죠. 물론 동마다의 저층 가격도 차이가 있으니 이거는 직접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년, 21년도에 로얄층과 저층의 가격 차이가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격 차이가 8천만 원이 나네? 이러면 살만하다는 거죠. 여기서 꿀팁을 드리면요. 로얄과 못난이, 뒷동 매물은 편차가 심한데 평균적으로 10억 이상 단지들은 1억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고 뒷동 저층 매물은 2억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언덕이 있는 경우, 역과 먼 경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면 중구의 남산타운이라는 단지가 있어요. 버티고개역에서 나오다 보면 32평 같은 경우는 앞동에도 있고요. 뒷동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13억 7,500만 원, 그리고 마포 공덕동의 레미안 공덕 4차, 마찬가지로 25평이 405동, 404동 같은 경우는 앞동이지만 412동 이런 단지들 뒷동 언덕이 심해요. 그래서 9월 17일에 17억 2천만 원에 거래된 게 있고 22일에 15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1억 7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죠. 언덕이 있는 경우, 역에서 먼 경우 이런 경우는 저층뿐 아니라 동 차이의 매물도 크기 때문에 비교를 꼭 해보셔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앞동과 뒷동과의 차이가 좀 덜 나는 단지는 500세대, 600세대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역과 거리가 뒷동이 상대적으로 멀지 않은 거예요. 거리가 짧다 보니까. 그리고 평지인 경우, 뒷동이 초등학교가 붙어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꿀팁을 드리면 아실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몇 동에서 몇 층에서 거래가 되었는지 실거래 가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가격 비교를 꼭 해보세요. 결론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면 사도 됩니다. 2억을 싸게 샀으면 2억을 싸게 팔 생각을 하고 내놓으시면 돼요. 하나의 단지만 고집하지 마세요. 단지가 너무 좋은데 저층이고 가격이 1, 2억 이상 차이가
차이가 나는 경우는 거의 다른 단지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해요.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거의 1,000만 원, 2,000만 원의 오차를 두고 매수를 하게 되는데 1억, 2억 차이가 난다는 거는 다른 단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더 많은 선택지를 염두를 하셔야 되고요. A단지 옆에 있는 B단지, C단지도 반드시 매물이 있는지 같이 검토하세요. 단지를 한두 개만 추려서 매물을 보는 경우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매물을 보고 계약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30분 전에 다른 사람이 가계약금을 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상승기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집도 안 보고 계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당황스럽죠. 내가 두 가지 매물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를 다 못 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최종 매물 3개를 꼽아놓고 이 외에 3개에서 4개 정도 추가로 매물을 염두를 꼭 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매물을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 여러분 기준을 가지고 매수를 하셔야 돼요. 남들이 사니까, 남들이 이 단지가 좋다고 하니까가 아니라 내 생애 주기에 맞춰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준 몇과 가까워야 되는지, 나는 실제로 내부 상태가 중요한지, 입지가 중요한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사람들이 너무 달려들고 사고 싶어 해서 내가 살려는 거는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상한 안 좋은 매물을 사게 되면 그게 가장 최악이에요. 제가 처음 투자를 할 때도 지금처럼 상승기였고 이후에 규제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조정 하락기가 왔어요. 이런 것처럼 부동산은 계속 흐름이 돌고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안 돼라는 마음은 사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멘토가 있다면 조언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더 많이 성장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